혈압약을 20년 먹었는데 약을 끊고 3개월 만에 혈압이 정상이 됐습니다. 65세 김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된다고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병원 갈 때마다 혈압이 조금씩 오르고 의사 선생님은 약 드세요라고만 하시고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약을 먹어도 혈압이 계속 오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130이었던 혈압이 140이 되고 다시 150이 되고 약의 용량만 자꾸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는, 아니 정확히는 시간이 없어서 설명하지 못하는 60대 혈압 관리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3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3가지가 여러분의 혈압을 그리고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효과를 본 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메모 준비하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먼저 오해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혈압약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혈압약은 분명히 필요한 약입니다. 특히 혈압이 160 이상으로 높거나 이미 합병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생명을 지켜주는 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혈압약은 증상을 조절하는 약이지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유를 들어볼까요? 집에 물이 새는데 바닥에 물만 계속 닦는 겁니다. 당연히 물은 계속 새겠죠?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은 혈관을 넓히거나 심장 박동을 줄여서 일시적으로 혈압을 낮춥니다. 하지만 혈압이 오르는 진짜 이유는 그대로입니다. 그 진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3가지입니다. 첫째, 혈관의 탄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60대가 되면 혈관벽이 딱딱해집니다. 의학 용어로는 동맥경화라고 하죠. 고무 호스가 오래되면 딱딱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탄력을 잃은 혈관은 압력을 견디지 못합니다. 심장이 같은 힘으로 피를 보내도 혈관이 늘어나지 않으니 압력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몸속에 염증이 쌓이고 있습니다. 만성 염증이 혈관을 자극하고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오릅니다. 이 염증은 어디서 올까요? 스트레스, 수면 부족, 잘못된 식습관. 특히 60대는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면서 염증이 쌓이기만 하고 빠지지 않습니다. 셋째, 자율신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지면 심장이 필요 이상으로 빠르게 뛰고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긴장, 걱정, 불안. 몸은 24시간 전투 모드입니다. 쉴 틈이 없는 겁니다. 이 3가지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약을 아무리 먹어도 혈압은 계속 오릅니다. 용량만 늘어나고 약의 종류만 추가될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3가지는 약 없이도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3일 하고 끝낼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김영수 씨는 효과를 보셨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씨는 45세에 처음 혈압약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혈압이 145로 되고였고 의사는 경계선이니 약을 드세요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약 한 알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며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0대 중반이 되자 혈압이 다시 올랐습니다. 150, 100. 약이 2알로 들었습니다. 60세가 되자 3알이 됐습니다. 아침에 약 먹고 저녁에 또 약 먹고 약통이 점점 커졌습니다. 영수 씨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약을 계속 먹는데 왜 혈압이 자꾸 오를까? 이대로 가다가 나중에는 약을 몇 알이나 먹어야 하나? 내 몸은 점점 약에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영수 씨는 한 건강 강연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혈압약은 혈압을 낮춰주지만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워도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영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약을 당장 끊는 건 위험하니까 약을 먹으면서도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보자. 근본 원인을 고쳐보자. 그래서 시작한 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습관입니다. 3개월 후, 영수 씨의 혈압은 135/85로 떨어졌습니다.
약은 그대로 새알을 먹고 있었는데도요.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6개월 후, 의사와 산의에서 약을 한 알 줄였습니다. 2알로 줄인 뒤에도 혈압은 130, 80을 유지했습니다. 영수 씨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방법이 맞구나. 내 몸이 변하고 있구나. 1년 후, 약을 또 한 알 줄였습니다. 이제 한 알만 먹습니다. 혈압은 여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후, 의사 선생님과 상의 끝에 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혈압이 다시 오르면 어떡하지? 하지만 놀랍게도 약을 끊고 3개월이 지났는데도 혈압은 120, 75를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3년째입니다. 약 없이도 혈압은 정상입니다. 물론 영수 씨는 지금도 3개월마다 병원에 갑니다. 혈압을 체크하고 혈액 검사도 받습니다. 혈관 상태도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혈관 나이가 10년은 젊어졌어요. 영수 씨는 대답했습니다. 딱 3가지만 바꿨습니다. 그 3가지가 뭘까요? 그리고 왜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 3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혈압이 조절되는 원리를 간단히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리를 알아야 왜 이게 효과가 있는지 납득이 되고 납득이 되어야 실천이 오래가기 때문입니다. 혈압은 크게 3가지 요소로 결정됩니다. 첫째, 혈관의 택력입니다. 혈관은 단순한 파이프가 아닙니다. 심장이 뛸 때마다 혈관이 늘어났다 줄어들기를 반복합니다. 이걸 혈관 탄성이라고 하죠. 젊을 때는 혈관이 고무줄처럼 탄력이 있습니다. 심장이 피를 세게 보내도 혈관이 늘어나면서 압력을 흡수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면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콜라겐이 줄어들고 칼슘이 침착되면서 혈관벽이 점점 딱딱한 파이프처럼 변합니다. 같은 양의 피가 흐르는데 혈관이 늘어나지 않으니 압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수축기 혈압, 즉 윗혈압이 오르는 주된 이유입니다. 60대가 되면 대부분 윗혈압이 먼저 오릅니다. 130이 140이 되고 150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둘째, 혈관의 긴장도입니다. 혈관 벽에는 작은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이 수축하면 혈관이 좁아지고 이완되면 혈관이 넓어집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이 근육들은 필요할 때만 수축하고 평소에는 이완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트레스, 염증, 수면 부족 같은 것들이 이 근육들을 계속 긴장시킨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주먹을 꽉 쥐고 24시간을 버티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힘들고 압력이 높아지겠죠?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24시간 긴장한 혈관, 압력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완기 혈압, 즉 아랫혈압이 오르는 이유입니다. 특히 60대는 만성 염증이 쌓이기 쉽습니다. 관절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이 모든 게 혈관을 긴장시킵니다. 셋째, 자율신경의 균형입니다.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전투 모드입니다. 위험할 때, 긴장할 때 작동합니다.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지금 싸워야 해 라고 몸에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부교감신경은 휴식 모드입니다. 안전할 때, 편안할 때 작동합니다.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고 혈관을 이완시킵니다. 이제 쉬어도 돼 라고 몸에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낮에는 교감신경이 적당히 활성화되고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 특히 60대는 어떨까요? 아침부터 밤까지 긴장, 걱정, 스트레스, 자식 걱정, 경제 걱정, 건강 걱정. TV 뉴스는 온통 불안한 소식들 뿐이고 교감신경은 24시간 켜져 있고 부교감신경은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몸은 쉴 틈이 없습니다.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고 혈관은 계속 수축돼 있습니다. 당연히 혈압이 오르겠죠? 이 3가지가 무너지면 혈압이 오릅니다. 반대로 이 3가지를 회복시키면 혈압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3가지는 서로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혈관이 건강해지면 염증이 줄어들고, 염증이 줄어들면 자율신경이 안정되고, 자율신경이 안정되면 혈관이 더 건강해집니다. 선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반대로 악순환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이 나빠지면 염증이 늘고, 염증이 늘면 자율신경이 무너지고,
자율신경이 무너지면 혈관이 더 나빠집니다. 그럼 어떻게 이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습관입니다. 이 3가지는 각각 혈관 탄력, 혈관 긴장도, 자율신경 균형을 동시에 개선시킵니다.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 준비하셨죠? 첫 번째 습관, 아침 공복 걷기 30분. 그냥 걷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걷기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걷느냐가 혈압을 바꿉니다. 왜 아침인가?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의 코르티솔 수치가 가장 높습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이 호르몬이 혈압을 올립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아침 혈압이 가장 높습니다. 병원에서 아침 혈압을 재보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가볍게 걸으면 코르티솔이 에너지로 사용되면서 수치가 빠르게 내려갑니다. 동시에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죠. 이 호르몬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혈관을 이완시킵니다. 아침 햇빛을 받으면서 걸으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햇빛이 세로토닌 분비를 더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왜 공복인가? 공복 상태에서 걸으면 몸이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즉,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어려운 이름이죠? 하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넓히고 혈관벽의 염증을 줄여주는 천연 물질입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드는 최고의 혈압약인 셈이죠. 실제로 미국 심장학회 연구 결과를 보면 공복 걷기를 한 그룹이 식후 걷기를 한 그룹보다 수축기 혈압이 평균 8 더 낮았습니다. 베일이면 적은 수치 같지만 약 한 알의 효과와 비슷합니다. 어떻게 걸어야 하나?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땀이 살짝 날 정도면 됩니다.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 너무 빨리 걸으면 오히려 교감신경이 과하게 자극됩니다. 운동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산책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시간은 30분이 적당합니다. 처음부터 30분이 힘들면 15분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 후 20분으로 늘리고 2주 후부터 30분을 목표로 하세요. 김영수 씨가 처음에 했던 방법입니다. 날씨가 너무 춥거나 비가 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세요. 창문 열어서 환기하고 30분 동안 제자리에서 걷기. 효과는 거의 같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말면 소용없습니다. 최소 3주는 해야 몸이 변화를 시작합니다. 3주가 지나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걷지 않으면 몸이 이상해집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무거울까 싶어집니다. 그때부터는 습관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습관, 칼륨 중심 식단, 하루 한 끼입니다. 혈압 이야기만 나오면 꼭 나오는 게 저염식이죠. 물론 소금을 줄이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칼륨입니다. 왜 칼륨인가? 우리 몸은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으로 혈압을 조절합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관에 수분이 쌓이고 혈압이 오릅니다. 칼륨이 많으면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하고 혈압이 내려갑니다. 간단하죠? 나트륨 줄이기, 칼륨 늘리기는 혈압 안정을 만들어줍니다. 문제는 현대인들은 나트륨은 과하게 먹고 칼륨은 턱없이 부족하게 먹는다는 겁니다. WHO의 권장량은 하루 칼륨 3,500mg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60대 분들은 1,500에서 2,000 정도만 섭취합니다. 절반밖에 안 먹는 겁니다. 실제로 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보면 60대 이상 중 칼륨 권장량을 채우는 사람은 15%도 안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 한 끼만 칼륨 중심 식단으로 바꾸면 됩니다. 점심이나 저녁 중 한 끼를 이렇게 구성하세요. 중간 크기 고구마 1개, 바나나 1개, 데친 시금치나 케일 1줌, 가능하다면 아보카도 반 개, 대구나 명태 같은 흰살 생선 1토막. 이 정도면 약 2,700mg입니다. 나머지 2끼에서 1,000만 더 채우면 권장량 3,500을 넉넉히 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입맛은 짜고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2주만 참으세요. 2주가 지나면 입맛이 바뀝니다.
짜게 먹으면 오히려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김영수 씨가 그랬습니다. 처음엔 이게 밥이야? 싶었는데 3주 후부터는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짜게 먹으면 이제 입에서 거부감이 느껴져요. 몸이 알아서 거부하는 것 같아요. 단,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를 조심해야 합니다. 신장이 나쁘면 칼륨은 잘 배출하지 못해서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거나 신장 질환이 있다고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하지만 신장이 정상이라면 칼륨은 많이 먹어도 소변으로 배출되니 걱정 마세요. 세 번째 습관, 저녁 8시 이후 호흡 루틴 10분. 가장 쉬워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습관입니다. 하루 종일 긴장한 혈관, 과도하게 활성화된 교감신경, 이걸 가장 빠르게 진정시키는 방법이 바로 호흡입니다.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 부교감신경이 즉시 활성화됩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를 보면 478 호흡법을 10분간 했더니 수축기 혈압이 평균 12가 떨어졌습니다. 단 10분 만에요. 10이면 약 2알의 효과입니다. 478 호흡법이란 이름은 복잡해 보이지만 방법은 간단합니다.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7초 동안 숨을 멈춥니다. 마지막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내뱉습니다. 이걸 10분간 반복하는 겁니다. 처음엔 7초 멈추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 5초부터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7초로 늘리고 더 익숙해지면 10초까지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천천히, 깊게, 규칙적으로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저녁 8시 이후일까요? 저녁 시간은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저녁에도 TV, 스마트폰, 걱정으로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8월시 이후에 의도적으로 호흡 루틴을 하면 몸에게 이제 쉴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김영수 씨는 저녁 9시를 호흡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TV를 끄고 조명을 약간 어둡게 하고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10분간 호흡했습니다. 처음엔 10분이 이렇게 길었나 싶었는데 2주 후부터는 10분이 너무 짧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호흡하고 나면 잠이 정말 잘 와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머리가 맑아요. 혈압만 좋아진 게 아니라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이 호흡법의 장점은 돈도 안 들고 장소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소파에 앉아서, 침대에 누워서, 심지어 버스 안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오르는 것 같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잠이 안 올 때, 언제든 이 호흡을 하세요. 즉시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정말 효과가 있나요? 김영수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3년 대한고혈압학회 발표 자료를 보면 이 세 가지를 6개월간 실천한 60대 그룹에서 평균 수축기 혈압이 18맥퀴를 낮아졌습니다. 약을 먹지 않은 그룹도 약을 먹고 있던 그룹도 모두 효과를 봤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3일 하고 그만두면 소용없습니다. 최소 3주, 가능하면 3개월은 해보세요. 3개월 후 여러분의 몸이 답을 줄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루 일과에 녹여낼까요? 구체적인 하루 일과를 시간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오전 6시, 기상. 눈을 뜨자마자 혈압약 드시는 분들 계시죠? 급하게 드시지 마세요. 일어나서 물 한 잔, 200ml 천천히 마십니다.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화장실 다녀오고 가볍게 세수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천천히 움직이는 겁니다. 급하게 일어나서 확 움직이면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특히 60대는 기립성 저혈압도 주의해야 하니까 천천히 일어나고 천천히 움직이세요. 오전 6시 20분, 공복 걷기 30분.
아직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물 한 잔만 마신 상태로 밖으로 나갑니다. 모자 쓰고 편한 신발 신고 천천히 걷기 시작합니다. 날씨가 너무 춥거나 비가 오면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세요. 창문 열어서 환기하고 30분 동안 제자리에서 걷기. 효과는 거의 같습니다. 걸으면서 주변을 관찰하세요. 나무, 하늘, 구름, 지나가는 사람들. 스마트폰은 집에 두고 나오세요. 음악을 들으면서 걸어도 괜찮습니다. 단 조용한 음악으로요. 클래식이나 잔잔한 가요가 좋습니다. 30분 후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몸이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오전 7시 아침 식사. 걷기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아침을 먹습니다. 아침 메뉴는 평소대로 드셔도 됩니다. 단 국물은 절반만 드세요. 김치는 물에 살짝 씻어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식사는 천천히 하세요. 최소 15분 이상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빨리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하고 그게 또 혈압에 영향을 줍니다. 오전 9시에서 오후 12시 일상활동. 평소처럼 생활하세요. 집안일, TV 시청, 독서 뭐든 괜찮습니다. 단 2시간마다 5분씩 스트레칭 하세요. 의자에 앉아서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기, 어깨 으쓱이기 10회, 허리 좌우로 비틀기 10회, 발목 돌리기 10회. 이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관이 이완됩니다. 오후 12시 점심, 칼륨 중심 식단. 여기가 핵심입니다. 하루 중 한 끼는 칼륨 중심으로 먹어야 합니다. 흰쌀밥 대신 고구마 1개 또는 현미밥 1공기. 시금치나 근대나물은 데쳐서 간은 약하게. 두부 1모 또는 생선 1토막, 대구, 명태, 고등어. 샐러드, 양배추, 토마토, 양파. 후식으로 바나나 1개. 처음엔 양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양을 조금 늘리세요. 중요한 건 종류입니다. 김치, 젓갈, 국물 요리는 가능하면 피하세요. 대신 나물, 샐러드, 과일로 채우세요. 식사 후에는 10분 정도 가만히 앉아 계세요. 바로 눕거나 움직이지 마세요. 오후 1시에서 6시 일상활동. 평소처럼 생활하세요. 단 오후 3시쯤 물 한 잔 마시고 가볍게 제자리 걸음 5분 하세요. 오후에 피곤하고 졸리다면 커피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의외로 효과가 있습니다. 커피를 꼭 마셔야 한다면 오후 2시 이전에 한 잔만 드세요. 그 이후에는 수면에 영향을 줍니다. 오후 6시 저녁. 저녁은 평소처럼 드셔도 됩니다. 단 점심만큼은 아니더라도 소금은 조금 줄여보세요. 국물 요리보다는 찜이나 구이가 좋습니다. 나물 반찬을 한두 가지 추가하세요. 그리고 저녁은 가능하면 7시 전에 끝내세요. 늦은 저녁은 혈압에도 좋지 않고 수면의 질도 떨어뜨립니다. 식사량은 아침과 점심보다 적게 드세요. 저녁은 거지처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실제로 맞는 말입니다. 오후 7시에서 8시 가벼운 활동. 저녁 식사 후 바로 눕지 마세요. 가볍게 설거지하고 천천히 집안을 정리하세요. 여유가 있다면 10분 정도 동네 산책도 좋습니다. 단 너무 빨리 걷지 마세요. 소화를 돕는 정도의 산책입니다. 오후 8시에서 9시 호흡 루틴 10분. 이제 오늘의 마지막 습관입니다. TV를 끄고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편한 자세로 앉습니다. 소파도 좋고 침대에 등을 기대고 앉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편안한 자세입니다. 조명을 약간 어둡게 하세요. 완전히 끄지는 말고 은은한 조명 하나만 켜두세요. 눈을 감고 478 호흡을 시작합니다. 처음엔 타이머를 10분으로 맞춰두세요. 익숙해지면 타이머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잡념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아, 잡념이 들었구나 인식하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면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천천히 편안하게 호흡하세요. 오후 9시에서 10시 취침 준비. 호흡 루틴 후 1시간에서 2시간 안에 잠자리에 듭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 더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세요. 미지근하게 5에서 1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온도는 18에서 20도가 적정입니다.
스마트폰은 침실 밖에 두세요. 침실은 오직 잠만 자는 공간으로 만드세요. 이 루틴 365일 해야 하나요? 아니요. 일주일에 5일만 해도 충분합니다. 주말에는 조금 쉬어도 됩니다. 단,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가지는 마세요. 예를 들어, 주말에는 걷기는 20분만, 식단은 한 끼만 신경 쓰기, 호흡은 5분만. 이 정도 유연함은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완전히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3일 쉬면 다시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루 쉬거나 이틀 쉬는 건 괜찮지만 3일 이상은 쉬지 마세요. 리듬이 깨지면 다시 만들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과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다음 항목을 체크해 보세요.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두면 좋습니다. 이번 주 나는 공복 걷기를 5일 이상 했다. 칼륨 중심 식단을 주 5회 이상 실천했다. 호흡 루틴을 주 5회 이상 했다. 아침 혈압이 지난주보다 안정적이다.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줄었다. 수면의 질이 나아졌다. 전반적으로 몸이 가벼워졌다. 5개 이상 체크되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대로 계속 가세요. 3, 4개라면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신경 쓰면 됩니다. 2개 이하라면 다시 점검해 보세요. 무엇이 어려운지, 왜 실천이 안 되는지 원인을 찾아보세요.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방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이 3가지를 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오히려 권장합니다. 약의 효과를 더 좋게 만들어줍니다. 이 3가지는 약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약과 함께하는 겁니다. 몸의 근본 원인을 개선하는 거니까요. 단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끊으면 절대 안 됩니다. 혈압이 낮아지더라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얼마나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나요? 개인차가 있습니다. 빠르면 2주 만에 변화를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두통이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진다. 이게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3번째, 혈압이 정상이 되면 이걸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계속 하셔야 합니다. 혈압이 정상이 된 건 이 3가지가 효과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멈추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걷기를 매일 30분에서 주 5일 20분으로, 칼륨 식단을 매일에서 주 5일로, 호흡을 매일 10분에서 주 5일 5분으로.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멈추지는 마세요. 이 3가지 안 하면 혈압이 다시 오릅니다. 이 3가지를 실천하면서 몸의 변화를 느끼시면 꼭 메모해 두세요. 변화를 눈으로 보면 동기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건강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은 당뇨 없이 60대 보내는 3가지 식사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정확한 지식, 실천 가능한 건강, 튼튼 건강이었습니다.